어제 오후 경기 돌아보면 결국 어제 우리가 오후 경기 물부 방송할 때도 빠크시도 오시고 이야기할 때도 기아 2.5풀 그 다음에 삼성 1 마이너스 남아 있었는데 이 두 경기들이 부러진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삼성 런이 나오면서 마인도 해줬고 그 다음에 기아 2.5풀도 결국 해줬고 그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항상 보면 그래, 이기고 있더라도 불안한 게임이 있고 야 이건 결대로 들어올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 그죠? 그래서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늘 물고 좀 아쉽지. 왜? 어제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뭐 이 다저스 이 배당 와 이건 너무 잘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 다저스 승 그 다음에 시애틀 마이너스 이게 불어. 그래서 뭐 이게 좀 너무 아쉽네. 뭐 선발 투수 바뀌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아이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좀 운이 더 따랐다면 싹쓸이 이후에 안타 하나 나왔으면 마인인데 그자.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오늘 물부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이 조합이 들어왔거든. 필라 마인스 그 다음에 에리 마인스 그 다음에 피츠스 요거 요 한 조합 들어왔거든. 그래서 뭐랄까 딱 요거 딱 들어오고 딱 요까지 들어왔으면 진짜 싹싹 느낌인데 결국 이 주력이 부러지다 보니까 좀 너무 아쉽지. 그자. 응. 그자. 근데 막 이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뭐 타격이 있냐 뭐 그런 건 아니야 사실상. 그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미리 이야기했듯이 이번 주 계속 패치를 좀 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첫날 이 올렸을 때의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빡치느냐 이런 거잖아. 그자. 그래서 오늘 딱 먹으로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일 느바 물부 배구 있잖아. 지금 다 같이 할 건데 내일 느바 물부는 좀 배당을 좀 올려서 가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됐나? 됐나 여러분들아.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배구 지금 네덜란드하고 여러분들아 세르비아 경기하고 있잖아. 아마 이거 그 세르비아가 지금 이번 대회에 1주차도 그랬지 2주차도 그랬지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 멤버가 더 심각하거든. 아예 이 VNL에 관심이 없어 이 세르비아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뭐 세르비아가 남은 세트를 딸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인다. 뭐 1세트도 지금 뭐 아직 18대 15인데 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네덜란드가 마인승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일단 놔둬놓고 자 그러면 이 티르키예하고 태국이잖아. 티르키예 기본적으로 풀라인업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태국 퐁푼이 빠진 풀라인업이거든. 근데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거 지금 태국이라는 팀이 올림픽 진출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VNL 8위까지 올라가야지만 이제 다음 라운드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하잖아.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자. 근데 이 티르키예가 보면 꼭 이 1라운드 2라운드 때 경기 보게 되면 경기 중에 라인업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치잖아. 그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장난을 친다 안 친다 하더라도 태국 풀을 찍을 수 있는 이 근거가 없다. 이 근거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2.5 마인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이건 뭐 주력으로 갈 게임은 아니지만 찔러 볼만 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 있다. 티르키예 마인승으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한국하고 일본.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일본 홈에서 하잖아. 일본 홈에서 그자. 그리고 일본은 뭐 풀라인업이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뭐 강강 간 건데 이게 2.5 마일은 무조건 한다고 봐야 되는데 배당이 1.1이잖아.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뭐 안 먹고 말고 이거고 언더냐 오바냐 둘 중 하나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125.5잖아.
와, 근데 이게 우리가 중국식으로 계산하더라도 25점 깔더라도 매 세트마다 17점, 한 18점, 한 18점 요래 때리면 오버거든. 와, 근데 이게 그 실력 차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와르르 무너지는 세트 있고 이런 건 있는데 이걸 좀 생각해 봐야지. 뭐가 이 한일전이라는 이 변수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무너지는 세트는 나올 거야. 무너지는 세트는 나올 거야. 또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비벼주는 세트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이게 한일전이나 특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준점이 솔직히 125.5라는 기준점이 너무 낮아 솔직히. 그냥 말 그대로 뭐 9점, 10점, 11점, 12점 이런 세트보다는 오히려 딱 한 세트 정도 한 21점 정도 때릴 수 있는 이런 세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 애국 배팅은 전혀 아니고 결국 오버 쪽으로 봅시다. 아시겠죠? 오버를. 그 다음에 자 브라질하고 폴란드 이 경기 진짜 재밌겠지? 어째 보면 이번 VNL에 브라질, 폴란드,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거의 지금 우승 후보들이잖아.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좀 봐야 되냐면 양쪽에 있어가지고 브라질도 실질적으로 오늘 풀라인업 다 넣었잖아. 그쵸? 결국 뭐 키시라든지 가비, 뭐 버그만 이렇고 그 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이스 스티치악 있고 그 다음에 뭐 루카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미들블로커 코르네 루크까지 가세된 라인업이야. 그 완전히 그냥 풀이란 말이야. 근데 양쪽의 이 배구의 성향이 조금 다르지. 뭐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결국 공격력이 좋은 팀이고 그 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보다 뭐가 그래도 낫다. 뭐 주전 리베로가 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리시브는 그래도 폴란드가 더 나은 편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 경기가 여러분들아 어느 한쪽으로 와르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은 전혀 아니라고 봤을 때 기준점이 182.5잖아. 여배치고는 솔직히 뭐 높다, 낮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기준점이긴 한데 결국 확실히 이거 오버가 좋아 보이는 게임이야. 그리고 승패로 접근했을 때는 브라질 승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폴란드 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티르키예 마엔, 그 다음에 일본 경기 오버,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아까 오버가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 근데 이 중에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는 솔직히 브라질 경기 오버가 제일 낫지 않나. 왜냐하면 티르키예 마엔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장난을 치고 안 치고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돈을 장난쳐가지고 부러지면 기분이 더럽다 애가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배구 질문. 그 이야기 다 했잖아. 1주차 때. 다시 또 그 방장 유튜브 영상 보면 있다. 남자 배구든 여자 배구든 올림픽 진출한 팀과 진출 안 한 팀 다 이야기를 해줬다. 자, 그 다음에 물 보러 가보입시다. 지금도 찾으면 좀 헷갈린다. 이게 남자 배구 여자 배구 헷갈린다 조금. 자, 미네하고 콜로. 오늘 우리가 그 오전에 이제 물부 분석하면서 콜로 이 쓰레기 같은 콜로인데 진짜 이 선발 때문에 한번 콜로 역배승 찔러 볼만하다고 했었잖아. 그쵸? 근데 결국 양 선발들이 잘 던졌는데 그래도 퀀트릴이 무실점 해주면서 결국 콜로가 역배했죠.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이 로페즈냐 아니면 곰보냐 무조건 로페즈가 우위긴 하지. 왜냐 이 로페즈가 지난 양키전 봤을 때 커리어 하이 찍었지. 뭐 볼넷을. 근데 그거는 양키 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쩔쩔 맨 거고 분명히 콜로 만났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있어. 근데 문제가 이 곰보가 콜로 있을 때 계속 특징이 뭐냐면 산에서 내려오면 또 잘 던져. 그래서 지난 경기 양키전 못 던졌다고 해서 콜로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다시 이 경기 비벼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콜로 풀엔으로 봅시다. 풀엔으로. 그 다음에 자 샘퍼하고 휴스턴. 그냥 웹이 아니고 홈 웹. 그 다음에 발데스도 최근에 우찌되고 있다. 각성되고 있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지. 그러면 이 경기는 확실히 언더 쪽으로 봐야 되는 게임. 왜? 양쪽에 있어가지고 빠따가 구조적으로 지금 터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승패로 접근했을 때는 발데스냐 아니면 웹이냐. 솔직히 샘프 입장에서 웹, 그냥 웹 카드가 아니고 홈 웹 카드 꺼내가지고 진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렵지. 그래서 샘프 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샌디하고 오클. 오늘 어째 보면 하성이가 수비에서든 공격에서든 주루에서든 다 좋았잖아. 그리고 고의 사고도 당하고 결국 마지막 끝내기가 나오면서 샌디가 이겼는데, 솔직히 이거 내일 선발 매치업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 왜? 킹도 이제 완전히 감을 잡은 입장이거든. 왜냐, 킹이 원래 양키에 있을 때 불펜으로 나왔던 시절에 공 구위는 워낙 좋았잖아. 근데 이제 선발로 전향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안정세적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 작년에 반짝 잘 던졌던 구간들도 있긴 있었어. 근데 지금 킹이냐 해리스냐 이 실력 차이가 선발 차이 좀 많이 나는 매첩이거든. 그래서 이거 샌디 승, 그 다음에 샌디 마인승까지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신시하고 클불. 오늘 좀 아쉬운 게 개인적으로 오바 좋아 보였던 경기들이 다 점으로 부러졌잖아. 그죠? 이 경기도 오바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한 골. 그죠?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롤롤롤이냐 바이비냐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롤롤롤도 선호하는 편이고, 바이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친구고. 그죠? 그래서 요거 언더만 봅시다. 오늘은 오버 봤지만 언더만 봅시다. 그 다음에 자, 보스턴하고 필라. 결국 필라가 우리가 좀 걱정했던 요소들이 딱 하나 있었잖아. 런던 갔다 와가지고 빠따 가밀 죽을까봐. 그자. 근데 결국 오늘 어찌됐다? 필라 승과 필라 마인승을 해줬잖아. 그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피베타냐 산체스냐 뭐 어떤 선발 우위를 겸하기는 좀 어렵지. 왜? 피바타도 언제든 잘 던질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보스턴의 이 빠따 라인업 봤을 때 인간이 없다 이가 인간이. 그자. 그래서 이거 필라 승만 땁시다. 승만. 그 다음에 자, 세인트하고 피츠. 오늘 뭐 예상했던 대로 스킨스 공을 세인트 타자들이 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죠? 피츠 승과 언더. 결대로 흘러갔잖아. 그러면 이 그레이냐 아니면 폴터냐. 그레이도 시즌 초반에 세인트 유니폼 있을 때 완벽했던 피칭하고 최근에 어느 정도 실점이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반대로 폴터는 지난 경기 와르르 털려버렸잖아. 근데 워낙 이 친구도 공이 또 좋은 친구야. 그래서 요거 또다시 언더 쪽으로 봐야 되는 게임. 그 다음에 승패 접근했을 때 그래도 세인트 승만 요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시애틀하고 갔어. 좀 시애틀 좀 징글징글하긴 한데 결국 어제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화싹이라는 팀의 가장 문제점, 그죠? 아까도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불펜. 그러니까 이기고 있더라도 그냥 불펜만 올라왔다면 끝나는 거야 게임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마행 가가지고 선발 바뀌면서 더러운 게 있어서 그렇지, 결국 이 매치업이라면 시애틀 승만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다저스하고 텍사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다저스 입에당이면 다저스 진짜 꿀이다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완전히 꿀이었잖아.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아. 왜? 이 텍사스 선발 미정시긴 한데 뷰러가 나오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뷰러가 지금 복귀해가지고 단 하루라도 완벽 투를 한 적이 없어. 나왔다 하면 무조건 실점이야. 나왔다 하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저스가 좋아 보인다고 했던 경기였지만서도 내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히려 뭐가 좋아 보이는 게임? 오버가 좋아 보이는 게임이지. 그죠? 그래서 딱 내일 물부 경기 많은데 요 정도만 가더라도 먹거리는 좀 풍성하다고 본다. 됐죠? 물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느바 가기 전에 중앙하고 타임 오랜만에. 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 어서들 오시고, 좀 지난주 안 좋았다가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좀 페이스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입장. 그자? 2연승 탔다가 오늘 시애틀 선발 밖에서 무너졌고, 그래서 이게 차분하게 가실 분들은 이렇게 가입 눌려가지고 VIP 가입하시게 되면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방장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VIP. 자, 느바. 야, 이번 시리즈가 1차전, 2차전 뭐 여러분들도 다 경기 봤을 거고 나도 경기를 봤지만서도
그냥 이 힘의 차이가 솔직히 너무 많이 나지. 그죠? 그게 무슨 말이야?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나가 터지는 게 아니고 골고루 그냥 다 터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죠? 지난 경기는 주루가 터졌고 첫날은 뭐 포르징기스 유니콘 3점 쇼하고 블락하고 뭐 다 터졌잖아. 그죠? 근데 이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의 농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지. 뭐 결국 보스턴 수비에 막혀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댈러스가 제일 좋은 상황이 나오려면 결국 돈치치 혼자서 게임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돈치치 더블팀 왔을 때 파생되는 공격들이 잘 됐을 때에 댈러스가 무서운 팀이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어빙 똥 싸고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결국 어빙 빼고 나머지 애들이 뭐 3점이 정확한 애들이 있냐. 그래서 이번 시리즈 때 보스턴은 자기의 농구를 계속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댈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스턴 수비에 막혀가지고 지금 뭐도 안 됐냐면 3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가 아니야. 6개밖에 안 들어갔잖아.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근데 3점 횟수조차도 던지는 횟수조차도 많이 줄어들었어. 그죠? 그러면 내일 이 경기에 그래 포르징기스 또다시 또 유리몸, 또 원래 우리가 유리몸 유리몸이잖아. 그래서 빠지는 거는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봐봐라, 포르징기스가 빠진다고 해서 이 보스턴의 농구가 정상적으로 안 되냐? 이번 플레이오프 때 포르징기스 계속 빠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면 좋다 이거야. 근데 안 들어오더라도 뭐 정상적으로 게임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보스턴 농구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걱정되는 건 딱 한 가지잖아. 뭐 그래도 댈러스의 홈이라는 부분. 그죠? 그리고 딱 보스턴이 항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는 경기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맨날 지냐면, 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뭐 지급끼리 조금 벌어졌는데 얘라이 모르겠다 오늘 그냥 3점 난사하자, 그런 농구 했을 때. 그러면 진짜 더럽게 지는 그림이 딱 그 한 가지거든. 보스턴이 좀 벌어졌다, 홈에서 댈러스 초반부터 푸시한다, 에라이 모르겠다 막 3점 던지자, 그 3점 안 들어간다, 에이씨 오늘 게임 놓자, 이런 것만 안 놓으면 결국 우리가 역배받은 이 보스턴을 안 갈 이유는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내일 저는 이 경기 보스턴 승, 그 다음에 언어바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거든. 왜냐하면 시리즈 자체가 무조건 언더로 흘러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댈러스 홈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반등적인 요소, 그냥 득점적인 요소들이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큰 게임이거든. 그래서 이거 오바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이게 또 기준점이 또 기준점이 그래서 애매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아. 213.5. 그래서 이건 오노바는 그냥 알아서들 패스하세요. 승만 갑시다. 됐나? 애매하다 이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1야로 가보입시다. 자 1야가 이제 교류전이잖아.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주말까지 하게 되면 이제 교류전이 마무리야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올해는 이제 교류전이 없어요. 원래 한 달만 딱 하기 때문에 없어. 자 그러면 봐봐라. 세이브하고 히로, 어제 우리가 이거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 결국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임이 아니다. 그냥 언더만 보면 된다. 그죠? 그래서 언더 정말 꿀이었잖아. 뭐 위기 하나 없었어 솔직히. 그죠? 조용했지.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스미다가 나와, 그 다음에 모리시타가 나와. 결국 선발이 있어가지고 스미다도 분명히 좋은 투수이긴 해. 근데 뭐가 심하다? 기복이 심하고 나왔을 때 실점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모리시타 같은 경우에 또 워낙 또 구위가 좋은 거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이 세이브의 이 빠따를 봤을 때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라인업이잖아. 세이브 이 빠따 자체가 이거 어떻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라인업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미다의 깜짝 호투가 조금 걱정되긴 하나 결국 이 경기는 뭘로 가야 된다? 히로 승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또 기준점이 여러분들아 5.5가 아니고 4.5 아이가. 그죠?
그래서 이거 4.5면 항상 우리가 일본 야구 분석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4.5가 나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더 많이 나왔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데이터를 좀 안 보긴 했다만 체감상 4.5도 솔직히 오버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올해, 그죠? 체감상 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히로 혼자서 솔직히 점수를 다 내야 된다고 봤을 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히로 승가 오버를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니오네모가 주니치. 진짜 타카시가 공이 진짜 좋다 좋아. 그죠? 분명히 어제 타카시가 위기가 좀 있었어. 그죠? 근데 위기 때마다 위기를 잘 넘어갔었지. 그죠? 결국 주니치의 이 우투의 타카시, 그 다음에 자투에는 오가사와라, 이렇게 등판을 하는 이 경기란 말이야. 그리고 니온의 입장에서도 누가 나와? 이토가 나오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선발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서로 조금 유형은 다르지. 왜? 이토야 어차피 공 구위가 좋아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고, 오가사와라 같은 경우는 결국 공 구위가 뭐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라 제구로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 솔직히 뭘 좀 봐야 되느냐. 기준점이 4.5가 아니고 5.5제. 그죠? 그래서 직전 경기 오가사와가 털린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에 너무 포커스를 둘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경기는 주니치 경기 언더를 보자. 그리고 조금 배당 욕심내고 싶다. 1도 나쁘지 않을 듯. 물론 뭐 1이야 뭐 운이 좀 따라줘야 되지만서도 근데 확실히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게임. 아시겠죠? 언더. 그 다음에 자 롯데하고 요코. 롯데, 그 다음에 요코. 일단 K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이 또 워낙 또 빠르다 보니까 자기의 공만 던지면 상대 팀들이 치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미 어느새 적응을 한 상태고, 그죠? 반대로 이 나카모리 같은 경우에 딱 어떤 유형이냐면 뭐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아직 뭐 짬을 이제 입단한 지가 4년 넘었단 말이야. 근데 작년부터 등장해가지고 오늘 또 기회받아 선발로 등판을 하는데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우투의 특성. 일본 야구의 전형적인 우투의 특성이 뭐야? 딱 그냥 140km 후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투의 특성은 뭐야? 얼라들 막 이렇게 좀 신빙들 나왔다 하면 우투의 특성 그냥 140km 초반대 던지고 그 구질 다양하지 못하고 이게 끝이잖아. 제구 흔들리고. 근데 일본 야구의 이런 특성은 뭐다? 그래 140km 후반대, 빠를 때는 150km 초반 이렇게 던지는 거는 사실인데 솔직히 양쪽에 빠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선발 무게감 생각했을 때 지금 롯데 입장에도 롯데도 마찬가지야. 칠 인간이 없어 솔직히. 반대로 이 요코 같은 경우는 그래 중심 타자들이 한방 그 다음에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들은 분명하게 있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요거 딱 뭘로 가자? 요코 승만 땁시다. 요코 승만. 그 다음에 자 라쿠텐하고 요미데스. 어제 진짜 이거 기가 막혔다 아이가 우리가. 그자 왜? 분명히 어제 분석하면서도 요미우리가 어제 매치업이라면 이거 무조건 연패를 끊어야 되는 매치업이다. 그자 어제 매치업이었다면 무조건 요미우리가 연패를 끊어야 되는 매치업이다. 근데 방장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 요미우리의 이 종특을 생각했을 때 이것들이 예전에 13연패, 15연패, 뭐 17연패 뭐 등등 이 요미우리의 종특을 생각했을 때 이 경기는 좀 위험한 요소가 분명하게 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뭐야? 요미우리가 바다가 터져버렸지. 근데 막판에 우째된다? 근데 마지막에 좀 너무 전진 수비 아이가. 물론 일본 야구 특성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말로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점수 안 주려고 하는 건 사실인데 너무 전진 수비 아니었나 이거. 물론 일본 야구 원래 그렇긴 하긴 해. 맞는 순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딱 그냥 중견수 원래 자리였으면 그냥 잡는 타구였는데 그걸 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또 역전쇼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뭘 좀 생각해야 되냐면 이 라쿠텐이 이번 교류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이게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 왜 그러냐면 이 교류전에 있어가지고 이번 주말에 끝나다 보니까 지금 이 교류전에서
이 라쿠텐이요 10승 3패고 소뱅이 9승 4패.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오릭스도 5승 8승 5패인데 소뱅 아니면 라쿠텐 이 두 팀이 지금 우승할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뭐 지금부터 뭐 이거에 너무 뭐 각 팀들만이 포커스를 두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가 미쳤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늘 선발 매치업을 보더라도 어떻다? 우치는 뭔데? 뉴 야마모토잖아. 그러니까 키 큰 야마모토잖아. 그러니까 야마모토처럼 공이 막 미친다 이 말이 아니고 폼이 여러분들아 폼이 완전히 야마모토 뭐야 라쿠텐 우치라고 뭔 소리야? 그런 소리 없는데? 그런 소리 없다. 그래서 이 우치가 좀 조용히 해봐. 별 재미도 없. 우치가 폼이 야마모토잖아. 그죠? 그러면서 구속은 또 어느 정도 나와. 반대로 후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솔직히 공이 별로 안 좋아. 지난번 주니치 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근데 의외로 타자들이 좀 잘 못 치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 보인다 이 말이야. 물론 후따가 올해 지금 방어율이 좋은 거는 사실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후타 등판했을 때 공을 보게 되면 지난번 주니치도 붙었을 때 초반부터 주자 나가고 그 다음에 싹쓸이 할 수 있고 막 털 수 있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암적인 주니치가 경기 초반에 이걸 타가 안 나와서 넘어간 거지. 왜냐하면 공 구위 자체가 별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구위 자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라쿠텐 역배 받았잖아. 근데 라쿠텐 승 좋아 보이는 게임 역배 받았지만 그리고 프렌이 1.2잖아. 요것도 나쁘지 않아 솔직히. 그리고 언어와 봤을 때 이게 지금 6.5잖아. 그래서 양쪽 선발들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실점은 무조건 나온다고 봤을 때 이것도 오버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게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들 딱 진짜 승과 오버가 동시에 좋아 보이는 경기들 딱 걸린 날들이 있어. 이런 것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배트맨 말이야. 한 경기 승과 온오버 건드리는 거 하고 사행성이랑 뭔 상관인데? 아니 맞다 이가 여러분들 단폴도 되고 뭐 다 풀어주는 입장에서 맞잖아. 계속 배트맨의 문이 매일 넣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오릭스하고 한신. 자 어제 우리 이 경기 오릭스 프렌만 봤지? 그죠? 그래서 오릭스 뭐 조용하게 프렌이 끝났고 그러면 이거 오늘 매치업은 좀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에스피노자가 나온다. 그러면 뭐 이 에스피노자를 처음 만나는 팀들은 솔직히 공략이 어렵다.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죠? 반대로 이 오타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특징이 뭐다? 결국 히로 말고는 나머지 팀들 만났을 때 실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 그리고 오릭스 입장에서는 이미 오타케를 작년에 한 번 또 만나봤잖아. 물론 뭐 작년에 만나가지고 털었던 건 아니지만서도 이미 만나봤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솔직히 오릭스냐 한신이냐 요렇게 했을 때 선발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용병이냐 아니면 오타케냐 무조건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치업이었을 때 용병을 선호하지는 않아. 근데 확실히 이 경기도 에스피노자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게임.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오타케의 올 시즌 특성, 그 다음에 또 뭐 이 에스피노자를 처음 만나는 지금 현 한신의 빠따 라인업 생각했을 때 공략이 좀 어렵다 보인다. 됐죠? 1번 야구 질문. 그 소뱅 경기는 여러분들아 패스하자. 왜 패스하냐면 뭐야 오츠가 지금 선발로 전향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는 사실이잖아. 그죠? 그리고 야마노가 공이 엄청나게 좋은 친구가 아니야. 자투인데 좀 이 폼 자체가 특이한 건 아니지만 키킹 동작을 좀 길게 하면서 좀 느릿느릿하게 던지는 스타일이거든. 느릿느릿하게 던지는 스타일. 근데 이 소뱅이라는 팀이 이런 얼라급 투수들을 만났을 때 잘 두드려 패긴 해.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츠가 나오는데 1.2가 맞나 여러분들아? 1.27이 맞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오츠가 나오는데 1.27이 맞냐고. 올 시즌 그래 오츠가 잘 던지는 거는 사실인데 오츠가 나오는데 1.27이 맞냐고 이거 지금. 아니 키킹 동작이 느릿느릿하다 이 말이야. 구속은 한 140km 중반대는 나와 이 야마노가.
그러니까 야마노가 여러분들아 아예 경험이 없는 투수는 아니야. 그래서 140km 중반은 나온다니까. 근데 이런 유형의 투수들이 뭘로 승부하느냐? 결국 이 우투가 아니고 자투잖아.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킥킹 동작이 조금 느릿느릿하게 던지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요런 거에 진짜 재수 없으면 말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말릴 수도. 그리고 이제 배당이 메리트가 없지. 1.27이라는 이 배당 자체가. 이해돼요? 아니 오츠가 너무 어떻게 1.27이야 이게. 거의 1.27이라는 건 컷쇼 미쳤을 때 시즌 때 다저스 일반승 아니냐. 응? 맞다 아이가 여러분아. 그자. 그래서 패스합시다. 패스. 자 구개로 가보자. 야 어제 이 바리야 와 확실히 공이 좋아 여러분들아. 그자. 150kg씩 힘 뿌리고 슬라이더, 카브, 똘봉들 각도 좋고 그자. 그러니까 이게 돈을 그렇게 주면 돈값을 하는 거야. 이미 바리아는 여러분들아 천사 있을 때도 잘 던지는 날도 진짜 잘 던졌잖아. 그래서 돈값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 매첩을 좀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자 브랜든이 나온다. 그 다음에 헨진이가 나온다. 자 시즌 초반에 딱 이 매치업이었다면 당연히 어디 쪽으로 봐야 된다? 이거 두산 쪽으로 봐야 되는 매치업이거든. 시즌 초반만 생각했을 때. 왜? 양 선발들이 너무 달랐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시기에 이 만난 이 매치업이다. 왜? 브랜드는 자꾸 혼자 발광해서 실점을 주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 반대로 헨진이 같은 경우는 이미 두산전에 한 차례 호투한 것도 있지만서도 최근 페이스를 봤을 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던 헨진이로 돌아온 입장이다. 그리고 이 두산 입장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타자들 입장에서 어제는 이제 바리아가 나왔고 우투인데 공이 빠른 바리아가 나왔고 오늘은 자투 헨진이가 나온다. 이게 타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또 뭘 준다? 2.5%를 주고 있잖아. 그쵸? 우리가 2.5%를 최근에 배팅 한 47번에서 46번 들어왔거든. 딱 한 번 부러졌어. 주니치 2.5%.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 또 뭘로 가자? 하나 2.5%에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스카고 기아. 그래 양쪽 빠다가 무섭다.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야 뭐 어제 기아 2.5% 갔으니까 뭐 경기 내내 편안했던 거는 사실이잖아. 그자 2.5%니. 근데 이제 이거 재수 없었으면 좀 이거 덜 올 뻔했잖아. 그 에헤라디아 이거 세이브인데 그걸 세이브 판정 못 해가지고 비디오 판정 다 써가지고 그냥 만약에 기아 이겼다면 그 희대의 판정이 나올 뻔했었잖아. 어차피 뭐 이제 쓰기 이겼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봐봐라. hen종이냐 아니면 오완석이냐. 솔직히 오원석이가 갑자기 각성할 때도 있긴 있어. 근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나왔다 하면 3실점에서 4실점 생각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쓱 입장에서도 이제 연패를 끊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빠따 라인업 자체가 이제 나쁘지 않은 풀 라인업이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hen종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어제 타격감이 좋았다. 요거 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에 걸린 게임이거든.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기아 승과 오버 딱 이쪽으로 보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NC하고 KT 어제는 이 경기 패스를 했었는데 오늘은 딱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친구 기억나지 여러분들아. 그 어제 아래 두산하고의 매치업 했을 때 그때 분석했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 두산이 이런 얼락급인데 우투가 나온다. 진짜 잘 두드려 팬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로 그냥 1회부터 두드려 패버렸잖아. 근데 그날 경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임상현이라는 친구가 구속도 어느 정도 나오고 공은 나쁘지가 않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공이 계속 한가운데로 몰려. 한가운데로 몰려. 근데 그 몰리는
그 공들을 두산 타자들이 뭐 양의지라든지 그때 애들이 받아 다 쳐버렸잖아. 그래서 오늘 얘가 그래 공 구위가 좋은 거는 사실인데 KT 입장에서도 지금 라인업 자체가 빠따가 뭐 밀리지 않는 이런 라인업이잖아. 그리고 얘가 거의 실질적으로 직구하고 슬라이더 이 두 구종을 거의 다 던지다 보니까 그냥 한 바퀴 돌면 또 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한 번 더 기회 받아가지고 깜짝 호투할 수 있는 확률보다 또다시 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게임. 그래서 KT 승, KT 1 마이너스까지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롯데하고 키움. 와 씨. 갑자기 하영민을 호투시켜버리는 롯데 타자들. 그러면 오늘 이 매치요. 이제 각성해버린 진욱이 근데 이미 각성하기 전에도 분명히 2군에서 좋은 기회 받아가지고 잘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종민 같은 경우에는 웃긴 게 구속이 느리제. 느린데도 어느 정도 좀 던지제. 그죠? 그래서 요게 솔직히 좀 어려운 매치업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굳이 찍자면 이게 또 자투고 그 다음에 이종민 그 다음에 김진욱이 자투 11.5. 와 근데 이 양쪽 생각했을 때 11.5는 좀 너무 많지 않나 이거. 그래서 그냥 언더만 봅시다. 근데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게임은 전혀 아니다. 됐나? 그리고 이 LG하고 삼성 경기 있지. 요것도 좀 더러워 딱 봐도 이거 지금. 그래서 패스합시다. 손주용 나오는데 1.37이 맞나? 차라리 LG 승 갈 바에 여러분들아 KT 승 가겠다. 맞다 이가 여러분들아. LG 승 갈 바에 KT 승 가겠어. 어제 뭐 번트로 홈런 치지를 않나, 뭐 실책이 나오지를 않나, 뭐 서로 간에 뭐 미친 게임이 나오지를 않나, 그죠? 그래서 LG 경기는 여러분들아 패스합시다. 그래서 오늘 그 5경기 당연히 지금 이 별 9.5개잖아. 주력에 힘을 실는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메인부도 무조건 가야 돼. 받아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자, 그 언제적인데요.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편하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아. 이 질문할 때 좀 많이 좀 가져가잖아, 여러분들이. 내일 내일 이 물부 배구 같은 경우는 주력 세폴로 갈 거고, 세폴로. 저녁 메뉴 선지 해장국에 쇠주 어떠냐고. 일야? 일야. 하나씩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이제 별 6개라고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하잖아. 이런 느낌으로다가 방송 끝나고 그러면 별 9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그날 우리가 뭐 자금의 사정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날 경기에 따라 있을 수는 있겠다마는 맞잖아. 뭐 우리가 뭐 컴퓨터가 아니다 이가 그자. 보통 한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그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봐봐라 여러분들아.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게 별 주력이 별 9개잖아. 별 9.5개잖아. 근데 뭐 메인부가 별 8개잖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총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원래 만약에 이게 주력이 별 9.5개고 메인부가 별 8개다. 그럼 이거 9.5개를 빼고 원래 오늘 만약에 주력이 별 8개였다. 그러면 이거 한 솔직히 한 이 정도 가야 되거든. 뭐 한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야. 뭐 많이 갈 때는 한 60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력이 이미 별 9개니까 여기를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별 8개라고 해서 여기다가 또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이가 상식적으로 돈이 뭐 우리가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게 평소보다는 이게 줄어들지 솔직히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다 했다. 폴란드. 다 했다. 그 다음에 1야 중에 좋아 보이는 경기 궁금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러분들아. 일야, 오늘 히로 가야 되고, 주니지 경기 언더 좋고, 그 다음에 라쿠텐도, 근데 솔직히 오늘 일본 야구가 히로 승, 주니지 언더, 요코 승, 라쿠텐 승, 그 다음에 오릭스 승, 다 좋아 보이는데, 솔직히. 아, 물론 그 중에 더 좋아 보이는 경기들은 있긴 있지. 근데 히로 승, 주니지 언더, 요코 승, 그 다음에, 라쿠텐 승, 오릭스 승, 다 좋아 보인다.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다 좋아 보인다, 이 말이야. 아, 그 정도는 돈이 없고, 삼성 경기, 잠깐, 저 새끼인데, 그 이야기는 좀 넣어둬라. 그 정도까지 안 갖고, 이런 느낌, 이 정도 같다, 이 정도. 그 정도 돈은 없다, 여러분들아. 그 다음에, 자, 소뱅은 패스했고, 그래, 여러분들아. 조합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조합원의 경기들이 많다, 이 말이야. 특정 한두 경기가 딱 좋아보이는 경기들보다, 그러니까 주력과 메인부 다 나쁘지가 않을 거야, 오늘. 물론 이제 막상 뚜껑 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이 매치업들이 좋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뭐 이제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그 만약에 오늘 지금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딱 이번 주 지금 패치를 올려야 되는 딱 구간이거든. 그자. 그래서 계속 올려버리자. 근데 만약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아시겠죠? 왜냐면 흐름이 또 안 좋았다가 또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들어왔다. 그럼 계속 올리면 되고, 그런 느낌. 나쁘고 그냥 또 매니아 또 써라. 자,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뜨겁게 응원해 봅시다, 여러분들아. 여기까지!